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는 에어컨 PCB 기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길쭉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좀 칸이 갈라져 있어서, 네, 좌측에는 전원부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가 이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 들어가는데 여기 전기를 꽂을 수 있는 플러그,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해 조립이라든지 또는 에어컨 세차 수리 이런 거 하시면서 전기를 꽂을 때 어디에 꽂을까라고 보시게 되면 보통 기판상에 밑에 마킹이 써 있습니다. 페인트로 파워인 또는 DC-DC 또는 ACL, ACN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게 되면 써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이 여기 돼 있네요. 전원이. 그럼 전원 여기 들어가니까 이 자체를 쭉 가셨을 때 어디선가 좀 돌아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전원 공급이니까 이 트랜스를 보셨을 때 이 트랜스포머 여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는 현재 오른쪽에는 트랜스포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원부에 보통 많이 있는 게 노이즈 필터 또는 라인 필터라고 하는 이 코일. 네, 이게 여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전원부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전원은 여기 들어가서 라인 필터 이쪽에 통해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동작돼 가지고 전압을 트랜스포머에서 낮춰 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으니까 플러스 12 플러스 5V 써 있는 이 선, 좀 가늘은 선, 이 색가닥 선, 이 선이 들어오는 자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판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메인보드에서 전원단은 여기가 입력단이고요. 그리고 양쪽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 커넥터들은 여기가 이 선이 많이 봐왔다시피 갈색선 L, 그 다음에 청색선 N, 그렇게 구분하시면 여기가 NL이니까 전원이 여기 꽂혀서 어딘가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서 저압으로 낮게 전압을 낮춰서 이렇게 다시 받는, 메인보드로 받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네요. 네, 그런 경우를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다 이제 꽂아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힘들다 했을 때 이거를 케이스로부터 좀 분리를 하면, 잠시 한번 제가 나사는 다 풀어놨으니까 쉽게 분리가 되니까 한번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해서 케이스는 한쪽에 잠깐 놓고요. 네, 그러면 전원이 여기가 들어가서 다시 여기선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빼시면 이렇게 여기를 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이죠. 출력단을 뺐습니다. 이 한 가닥 있는데, 한 가닥은 이제 전원을 살려놓고 이제 보시는데, 보통 대전압 콘덴서 옆에 있고요. 여기가 UVW 모터를 돌려주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UVW 이렇게 굵은 선이 들어가나 생각도 해볼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인보드 상황에서 가짓수가 좀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좀 BLDC 모터가 여가 송풍판 돌려주는 거 있으니까, 여기는 실내기니까 실내기가 아니라서 큰 힘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이제 여 같은 경우는 집어넣어서 어떤 걸 확인하시냐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기능을, 즉 핀들을 보고 어떤 전압이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를 살펴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쭉 봤을 때 이제 BLDC 같은 경우는 300V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핀을 제껴놓고 보시게 되면 많이 봐왔던 내용들, 핀이 하나 여기가 300V 들어가고 그라운드, 그 다음에 15V, 그 다음에 여기가 5V에서 7V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모터 쪽에 들어가고, 여기가 이네이블 펄스 시켜주는, 네, 그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모터 들어가기 위한 전압을 300V를 야서 받는 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전압이 들어가서 직류를 바뀌어서 브릿지 다이버드가 있으니까 직류를 바뀌어가지고 5V, 12V 이 전압만 가지고는 아니라 여기 모터를 돌려줘야 되니까 모터를 공급하는 선이 여기 와서 동작을 시키는구나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따라가서 개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이 핀들 커넥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구나 라는 경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쪽에 전원부 전기를 연결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이 커넥터들을 보고 어떤 기능들, 그 다음에 어떻게 테스트를 할 것인지, 어디에 전원 공급할 것인지, 나는 전원이 불량이라서 들어왔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저 이렇게 빼고, 여기
그러면 메인보드는 안쪽에 잠깐 놓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보드만 가지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좌측에 있는 전원부 PC가 불량일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PCB가 불량일 것인지 그거를 구분할 때 좀 더 빠르게 영역을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가치가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전원은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게 들어서 나오는 자리니까 여기.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테스트기를 갖다 놓고 살펴보도록 합니다. 전원이 안 들어가서 불량인지, 전원이 들어갔는데 메인보드에서 기능을 못해서 전원 불량인지, 네,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넣고 전원부인지 메인보드에서 기능 불량인지 해서 디스플레이가 안 나오는, 동작이 안 되는데 그런 걸 먼저 구분을 해보는 작업입니다. 전기를 꽂아 봅니다. 휴즈라든지 이런 쪽에는 뻥소리는 안 나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전압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렌즈 테스트기 AC에서 다시 DC. 네, 그러니까 직류로 맞춰 놓고, 아까 여기 옛날에는 이제 이게 살짝 돌려놓고 해봐야 되겠네. 아까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가 안쪽에가 그라운드, 가운데가 12, 오른쪽이 5V가 되겠네요. 근데 그런 경우는 콘덴서를 찍어 보셔도 알 수가 있기도 하고요. 전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잠시 저는 장갑을 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핀은 여기죠. 3핀 여기 자리, 이 자리를 찍어 보셨을 때에 그쪽이 출력이니까 출력을 찍어 보시게 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전압이 5V, 12V. 여기가 안쪽에가 콘덴서를 찍어 보겠습니다. 안쪽에가 가운데가 맨 끝에가 5V니까 5V, 가운데 12V는 안 나오네요. 그러면 데콘이, 여기가 데콘이죠. 대전압 콘덴서 450V에 82 마이크로,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300V 정도 나오는지를 봅니다. 1차단이죠. 세게 눌러서 306V. 그러니까 전압은 들어갔고요. DC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222. 네, 직류 306V로 나오고 있고요. 이 전압을 가지고 2차 측에 전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 네, 그런 고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에 제가 설명드린 게 있는데, 여기를 딱 대고 대전압 콘덴서 양단을 이렇게 꽉 물리고, 네, 이런 상태에서 전원 공급을 뺍니다. AC 220 플러그를 빼요. 이런 식으로 빼서 이 전압이 천천히 떨어지는 거 있어 설명드렸죠. 네, 그런 때는 네, 밝지는 안 하는 쪽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306V가 170V, 네, 150V대로 좀 떨어지는 거, 그러면 일은 어느 파트까지는 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회로상으로 각 부품들마다 기능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 전압이 서서히 떨어지거나 거의 뭐 안 전압 방전이 안 되다시피 하는 내용도 있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콘덴서 방전이 안 될 때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2번.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는 발진 아시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 아시 발진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움직일 수 있는 발진 아시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돌아서 내려와서 전압이 이쪽이고, 여기는 직류가 바뀌어져 가지고 나오면서 펄스가 다시 어느 쪽으로 바뀌냐면 일방 통행되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12V, 5V 출력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걸 한번 이렇게 놓고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찍는다는 거는 디지털 테스트기에서 다이오드 그림이다. 반도체니까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왜냐면 방전됐기 때문에요. 지금 막 찍어도 괜찮습니다. 테스트기 고장이 안 나죠. 왜냐면 방전된 상태를 확인했으니까. 네, 쇼트값 아니죠. 쇼트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면 조금 더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콘덴서들이 이렇게 방전됐지 않습니까? 콘덴서들이 부풀어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야가 이제 일을 안 해서 그런갑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콘덴서들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부풀어 올랐을 때, 네, 그런 때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콘덴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묻지막 콘가리. 당연히 가려야죠. 교환해야 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지막 콘가리, 콘덴서부터 갈고 다시 한번 측정해보는
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대전압 콘덴서가 방전됐으니까 어느 파트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차 측 어느 파트에서는 그 힘을 못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쪽 파트가 거의 다가 전멸하다시피 콘덴서에 안 꽂혀 있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저 혼자 콘덴서를 먼저 갈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네, 콘덴서는 제가 다 뺐습니다. 이렇게 콘덴서 하나, 둘, 세 개 빼놓고요. 빈자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띠 있는 자리, 이게 하얀색이 좀 진하게 있는 자리가 여기 콘덴서에 띠 있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덴서도 보시면 이렇게 다리가 두 개 있는데, 네, 두 개 중에서 한쪽은 띠가 있고 한쪽은 띠가 없습니다. 띠가 없는 쪽은 네, 플러스고요. 띠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네,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꽂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개는 다 같은 용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같은 용량. 이거는 이렇게 다리도 보시면 콘덴서에 다리가 긴 게 있습니다. 또 짧은 게 있고 그러는데, 네, 긴 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빈자리 이게 플러스에다가 꽂고 먼저 들어가는 자리라서, 네, 그리고 마이너스를 꽂으면 되겠습니다. 꽂은 상태에서 다리는 약간 좀 벌려놓으면 빠지질 않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에서 이어서 계속 꽂으면 되겠습니다. 색깔, 위치, 다리 긴 거, 짧은 거 구분해서 꽂습니다. 살짝 벌려서 안 빠지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납땜을 하게 됩니다. 네, 납땜은요, 인두기에서 보시면 인두기를 납과 같이 되는데, 네, 이때에 인두기 열이 밑에 있는 기판하고 같이 열이 가야지만이 동시에 납땜이 됩니다. 여기 다리만 납이 묻어 가지고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할 때 초벌구이라고 하듯이, 물론 이제 그걸 다리를 잡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하는 방식은 이와 같이 되어진 상태에서 했습니다. 꽂고 다리를 다 잘라요. 이렇게 긴 거 잘라내고, 차분히 가신다 하시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가 접촉면이 이게 좀 잘 안 꽂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인두기를 양쪽에 대고, 그리고 손으로 수평을 가지면서 반듯하게 밉니다. 이렇게. 그러면 반듯하게 기판상에 가깝게 바로 닿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그런 식으로 손으로 좌측에 밀면서 열이 가한 상태에서 미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동판 이쪽에 있는 패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리가 좀 길게 나왔다고 싶은 것은 좀 잘라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큰 것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좀 툭 튀어나온 거는 별로. 네, 그리고 여기 잔납 있지 않습니까? 납치거기 같은 거 좀 더 털어내고, 브러쉬, 솔 이런 거가 이게 잘 열로 가해서 달라붙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솔 가지고 잘 안 닦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걸 좀 닦아 놓고, 그리고 그걸 다시 세척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기 전에 이제 전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넣어서 하는데, 이렇게 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자리죠. 케이블이 준비를 해서 또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꽂고 전기를 테스트기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전기를 한번 꽂아 볼게요.
렌즈는 DC에 맞춰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가 이게 2차단 출력 자리니까 다이오드 양단을 찍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게 되면 전압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이 안 나오네요. 네, 그렇다는 경우는 이제 야가 이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콘 전압까지는 들어가죠. 결론적으로 밝지는 않았다. 대콘 자리 한번 찍어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는 제가 잡아주니까 전압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트랜스에서 2차단 전압이 넘어오질 않기 때문에 다이오드에서 넘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차단 다이오드에서 직류를 못 바꿔주는 그런 고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때는 이제 여기에 있는 트랜스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소자를 찾아서 다시 한 번 더 그런 작업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묻지마 콩가리처럼 이렇게 콘이 부풀어져 있는 거 이거는 갈고 나서도 2차 전압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는 한 번 더 작업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다시 하는 또 진단해서 수리 작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그러는데, 트랜스포머 발전할 수 있는 게 보통 이런 IC들이 보통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데요. 발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스코프를 통하여 파형을 관측해 보도록 합니다. 1차 측 그라운드는 여기에 있는 이런 식으로 녹색에다가 해놨습니다. 흑갈력, 등왕록, 청자, 회배. 그래서 녹이 좀 빠른 5. 그 다음에 청이 6이니까 여기는 2차단 그라운드로 1차단 그라운드를 스코프에 연기해 놓은 상태고요. 준비를 스코프하고 그 다음에 테스터기 DC에 맞춰 놓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꽂으면 이쪽에 합선되는 거 그리고 감전, 손, 찌릿하는 거 조심하시면서 전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단이 이제 발전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그런 과정을 먼저 살피는 내용이라서요. 똑같은 자리에 커넥터 플러그 뜨듯이 220 단자를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전기를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꽂고 그러면은 전기를 꽂았으니까 이어서 여기 있는 IC가 일하는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는 설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맞추고 프로브는 여기 있는 10X 감쇄 기능을 1X에서 10X로 옮겨 놓고 그러고 나서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면 일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토를 눌러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발진을 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2차단 전압이 넘어오는 겁니다. 2차단 전압은 어떻게 측정하시냐면 간단하게 확인해 보신다 하실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테스트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다이오드 있죠. 다이오드 테스트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알아서 바꿔주니까 그냥 적정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측정하시게 되면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는 10V 그리고 그 건너편 또 하나 있죠. 이거는 12V 측정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12V 라인 그대로 받아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10V 나왔죠? 저 10V는 여기에 있는 7805 레고레드 IC, 저쪽에 있는 레고레드 IC가 받아가지고 다시 자가 5V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2V만 가지고 쓰는 것은 아니고 12V는 릴레이 같은 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외에 5V를 측정해 보신다 하시면 5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려놓고 보시게 되면 5V를 돌려놓고 5V 그라운드는 여기다 찍어놓고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그라운드를 2차단 그라운드 물려놓고 조심하면서 그리고 5V 찍어 보도록 합니다. 5V는 아까 7805가 어떤 거였냐면요,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1번이 입력, 2번이 그라운드, 3번이 출력이니까 1번이 입력, 아까 10좀
2V 들어가는 게 그대로 들어가서 가운데 그라운드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오른쪽 출력이 측정을 해서 해보시면 네, 4.99V. 네, 5V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팅 되다시피 해서 좀 이렇게 접촉 누르는 거에 좀 접촉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이 있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V 들어가서 10.2V 들어가서 여기는 4.95V. 네, 5V 출력되는 건 여기가 7805 레고레다 IC가 되겠습니다. 12V는 그대로 12V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 더 확인하고 갈 자리가 있죠. 요 3개 있는 거. 요 3개 있는 경우는 이렇게 보셨을 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IC가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건 782루네요. 782루인데 이 그라운드가 지금 여기다 묶여놨지 않습니까? 1차단 그라운드 300V 찍히는 자리 다시 이거를 빼서 1차단 그라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기 그라운드하고 가리니까 이렇게 찍으면 여기가 300V가 찍히겠습니다. 300V, 299V. 자, 이 전압인데요. 그라운드 여기 맞죠? 여기 그라운드를 1차단 그라운드 아까 스코프 찍어봤던 자리 여기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접지를 테스트기에 연결해 놓고 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측정해 봅니다. 여기를 측정하게 되면 여기가 300V 찍히게 되겠죠. 300. 이 자리가 쭉 따라와서 보시면 이 패턴 배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300V입니다. 그러니까 커넥터 3개 있었지 않습니까? 커넥터 3개 있었죠. 여기 핀 3개가 첫 번째 자리가 찍어 보니까 여기는 300V 나오고 가운데는 야가 그라운드 전압이 출력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를 찍어 보겠습니다. 끝에는 15V 출력됩니다. 이 15V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네, IPM. 네, 그러니까 BLDC 모터에 15V가 그 IC에 들어가서 구동시켜주는 전압이라서 여기가 15V, 그 다음에 가운데가 그라운드였으니까 여기는 300V가 찍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3개 핀, 이 세 핀은 BLDC 모터를 기동하기 위한 그쪽에 구동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레고레다 하나 더 있었죠. 이 레고레다 같은 경우 보시면 레고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여기가 좌측부터 1번 핀이니까 여기가 뒤집어 놨을 때 여기가 1번 핀 찍게 되면 1번 핀이 여기가 19V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가운데는 그라운드고요. 세 번째가 출력 핀입니다. 네, 출력 핀을 보시면 15V, 19V가 들어가서 15V가 출력되는데 여기 그라운드는 1차단 그라운드라는 겁니다. 1차단 그라운드라는 거는 여기 데코 나오는 300V라는 자리입니다. 그라운드가. 그래서 여기 2차단 그라운드하고 1차단 그라운드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도 똑같이 아까 측정을 해보시면 여기서 파형을 안 나왔던 게 파형이 나오면서부터 이 파형이 네, 이런 파형이 관측이 되면서부터가 2차단 전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작들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SMPS 개념입니다. 네, 요점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2차단으로 다시 와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다음에 아시기를 하고 여기 있는 메인보드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MPS 전원 공급 보드가 있는데 이쪽에 있는 메인보드가 불량일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전원 공급 보드가 불량일지 구분을 해서 나눠서 영역을 파트를 따로따로 하시게 되면 진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전원이 안 들어갈 때는 안 될 거고 전원을 받아서도 이쪽에 있는 메인보드가 디스플레이를 못 뿌려준다든가 할 때는 마이컴 또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전원이나 신호라인 쪽에가 동작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눈으로 봐서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콘덴서가 풀어 있으니까 네, 묻지막 콩가리 네, 콘덴서부터 이제 갈아놓고 시작되는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이제 펄스 파형이 뜨는지를 안 뜬다 할 때는 이제 파형 뜰 수 있도록 이렇게 파형 뜰 수 있도록 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해 보시는데 이런데 측정할 때는 1차단과 2차단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단과 2차단 구분하는 상태에서 1차단 그라운드를 이쪽에 접지에 물려놓은 상태라니까 그런 걸 찍을 때는 여기가 300V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여기가 500V가 15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단은 2차단대로 그라운드가 틀리니까 2차단 그라운드를 연결해서 측정해 보시게 되면 보통 콘덴서 2개 있고 하나 좀 하는 게 있으니까 있을 때는 하나는 12V일 것이고 하나는 5V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전압이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V는 나오는데 12V가 안 나왔을 때, 네, 그때는 릴레가 동작을 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있는 10이나 15하고 여기 있는 15V하고 6선 2차선이 다르다는 거, 그라운드를 똑같이 연결해서 측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 회로가 구분되어 있다는 거, 절연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고 새롭고 낯설고 그런 것인데 자주 듣고 보고 나면은 그만큼 저 지난번에 봤던 영상인데 이거 똑같은 얘기구만. 뭐 그런 경우는 그만큼 보시는 분들이 내공이 올라가 있다. 어떤 지적 재산이 많이 머릿속에 담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저 제품 고장 났을 때 보내실 때는 안 되는 내용, 네, 고장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가 송장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박스나 메모를 해서 그 안에다 적어서 전화번호하고 고장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게 되면 잘 수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